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내신에 도움이 되고 싶은 쭌삼촌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계에서 마지막 단원이죠. 자, 제국주의와 식민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국주의와 식민지 단원은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고 어디까지 부도덕해질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국주의가 무엇이고 이 제국주의 애들이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 지네들끼리 싸우거든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어떻게 싸우는지 그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국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사건 이후로 이제 이 제국주의 사상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냐면, 여러분 신항로 개척 혹시 기억나요? 유럽 애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막 여러 가지 항로들을 찾잖아요. 그런 항로들을 찾는 그 신항로를 개척하고 나니까 다른 나라에서 집어올 물건들이 참 많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국주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른바 이 제국주의는 굉장히 경제적인 이유가 과분하게 깔려있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일단 경제 자체를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에 의해서 거대 자본을 축적한 소수 대기업들이 모든 자본을 자기 회사가 독식을 하는 독점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회사를 돌리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건 만들 곳도 있어야 되고 물건 팔 곳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료는 비싼 데서 가져오는 게 좋을까? 싸게 원료를 가지고 오는 게 좋을까? 그렇죠. 원료 값은 싸게 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값이 싼 원료와 돈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노동력을 구해올 수 있는 곳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돈을 투자해서, 자본을 투자해서 돈을 불릴 수 있으면서 동시에 남아있는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만만한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유럽 안에서 지네들끼리 팔아봤자 더 이상 돈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런, 쉽게 말해서 모든 걸 다 오물을 뒤집어 쓸 수 있는 만만한 장소가 필요했어요. 근데 더 문제는 이 유럽에 이때와 정말 아기가 잘 맞물려가지고 무슨 사상이 등장하게 되냐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이라는 걸 주장하게 돼요. 그 진화론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생물이 진화하는 데 있어서 약한 것들이 강한 것들한테 잡아먹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환경에 적응한 자들만 환경에 살아남는 게 맞다라는 생물학적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럽 인간들은 이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먹게 되더라? 이거를 인간 사회에다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진화론이라는 걸로 바꿔버리게 되냐면 사회 진화론이라는 걸로 바꾸어 버립니다. 잠시만요. 펜을 조금 바꿔요. 이른바 우리 인간 사회가 굴러가는 룰이랑 동물들 사회가 굴러가는 룰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국가는 강한 국가한테 잡아먹히는 게 당연하다. 약육강식이 정당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 빨리 변하는 이 시대에 적응 못한 니네들이 잘못이지 적응한 우리들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적자생존의 원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물의 진화를 얘기했던 찰스 다윈이 오히려 이 자기의 이론이 사회 진화론으로 번지게 되면서 모든 비판은 찰스 다윈이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좀 벌어지고요. 이 상황에서 적자생존에서 식민지를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게 백인들이죠. 우리 같은 황인종들하고 흑인종들은 노예가 됐죠. 그래서 다른 유색인종들은 비천하고 식민지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백인들은 잘났다고 얘기하면서 백인 우월주의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모자라가지고
백인 지네들끼리 민족 나눠가지고 우리 민족이 잘났니 니네 민족이 잘났니 아프리카 민족은 다 못났니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배타적 민족주의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요 부분은 암기를 다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돌려보고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국주의의 식민지쟁탈전이 왜 더 가속화가 되냐면 아시아 지역하고요, 아프리카로 우리가 암기할 게 너무나도 크게 남아있어서 얘까지 붙들고 늘어질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자, 식민지쟁탈전은 뭐를 통해서 가속화가 되냐면 바로 왜 여러분들 그거 있었잖아요. 풀턴, 증기선, 스티븐슨 증기기관차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모스, 유선전신, 뭐 마르코니, 뭐 무선전신, 벨, 전화 이런 거 있죠. 이런 교통통신의 발달이 식민지 쟁탈전에 더 불을 지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식민지가 아까 그 삼촌이 얘기할 때 요런 거를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그림이 그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흑인 한 명 기기에 누워있고 한 명 이렇게 막 돌리는 걸로 해가지고 막 입에다가 뭐 이상한 기름 집어넣어가지고 흑인들 짜가지고 막 하는 거 있죠. 그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었다라는 게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이 유럽인들이 식민지 쟁탈을 가장 심하게 했던 대륙 두 개를 볼 건데 바로 어디하고 어디냐면은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아프리카를 끔찍한 식민지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은 사람을 2명을 지목하라고 하면 유럽인 중에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리빙스턴하고 스탠리라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알 필요는 없고 이 사람들이 식민지 개척에 불을 지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야, 거기는 땅만 파면 기름이 터지고 땅만 나면 금이 나오고 땅만 파면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빨리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럽 국가들이 막 너도 나도 가가지고 막 아프리카를 쥐어뜯으려 그래. 그러면 지네끼리 룰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어떻게 잡아먹을 건지 룰을 독일 수도에서 정합니다. 그거를 베를린 회의라고 불러요. 여기서 정한 규칙은 뭐냐면 먼저 가서 깃발 꽂으면 찐뽕 내꺼, 이게 저희들이 정한 룰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자기들 식민지 이론화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뭐 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런 그게 없는 거죠. 이른바 자기들의 경제적 이속과 그 사회적 진화론,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거에 눈이 멀면서 이걸 해도 되는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제국주의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아프리카 지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아프리카 지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아프리카는 주로 누구하고 누가 난리를 치냐면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난리를 치거든요. 자,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어떻게 난리를 쳤는지 우리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색깔이 되는 펜이 필요하겠네요. 자, 요 두 가지 색깔, 녹색하고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영국은 우리가 무슨 정책이라고 불러주냐면 영국은 종단정책이라고 불러줘요. 종단정책, 종단정책. 자, 그러면 아프리카 지도에 영국을 한번 적어볼게요, 삼촌이. 자, 영국 이렇게 적었어요. 자, 삼촌 영국 길게 적었죠. 이렇게 길게 적었어요. 밑으로 쭉 내려왔어. 그래서 길게 그래서 이거를 영국의 종단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국 말고 또 어느 나댄 나라가 하나가 또 어디냐면 프랑스가 또 나댑니다. 자, 여기다가 프랑스 적어볼게요.
자, 프랑스 이렇게 적어서 프랑스는 옆으로다 그죠? 옆으로. 그래서 프랑스는 우리가 무슨 정책이라고 불러주냐면 횡단 정책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러면 그 여기 보니까 종단 정책하고 횡단 정책이 한번 부딪히는 곳이 있죠? 그 부딪히는 거 표시를 해놓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지명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영국의 종단 정책이 스타트하는 지점, 이 지점이 어디냐면은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예요. 그리고 밑에 여기 부딪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자,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부르고요. 당시에는 남아프리카 연방조직이라고 불렀어요. 남아프리카 연방조직. 남아프리카 연방조직의 중심 지역이었던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당시는 네덜란드 쪽에서 온 보어인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들하고 전쟁을 해요. 보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이 보어 전쟁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 있던 네덜란드 애들을 쫓아내고 영국 애들이 먹은 거예요. 마치 크롬웰이 했던 항해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섬 있죠? 이 섬은 여러분들 잘 압니다. 알라크모글. 이거 무슨 만화에 나온 노래죠? 그렇죠. 마다가스카르죠. 마다가스카르에서 어디를 찍고 알제리를 찍고 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프랑스의 횡단 정책입니다. 프랑스 횡단 정책, 알제리, 마다가스카르 연결, 종단 정책은 어디하고 어디,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에서 어디, 밑에 나와 있는 케이프타운 연결하는 거.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지명을 한 번씩 잘 물어보니까 요 지명들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아놔야 되는 지명들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프랑스 횡단 정책하고 종단 정책이 한번 여기서 충돌을 했죠. 그죠? 이 충돌한 사건이 뭐냐면 파쇼다 사건입니다. 파쇼다에서 지네끼리 땅 따먹기 하다가 빈정상에서 어디하고 어디가 영국하고 프랑스가 충돌을 했는데 요게 나중에 어느 나라가 프랑스가 살짝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누가 이겼다 졌쨌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 지네끼리 여기서 식민지 먹으려고 하다가 지네끼리 싸움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겉절이 국가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 파쇼다 옆에 보면요. 이쪽에 지도가 좀 그래서 그런데 여기 콩고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콩고라는 지역은 고산 분지 지역인데 이 지역이 고릴라들이 워낙 흉악해가지고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도 식민지 지배하러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가? 벨기에가. 벨기에 자기들도 네덜란드한테 식민지 경험이 있었으면서 이렇게 또 자기가 다른 나라 식민지 지배를 하는데 콩고에 들어갈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고물을 약탈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프랑스 지나가죠. 이 프랑스 옆에 모로코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모로코에서 프랑스가 누구랑 한번 또 붙냐면요. 독일하고 식민지 그 부분으로 한번 더 부딪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가 어떻게 식민지가 난장을 쳤는지 교과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부분을 다 여기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카이로 부분에 대해서 영국 얘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면 이 카이로라는 지역에 수에즈 운하라는 운하가 있거든요. 이 운하를 지을 때 이집트가 영국에 돈을 빌려서 지어요. 근데 그 돈을 못 갚아가지고 나중에 영국이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경영권을 자기들이 가져가요. 요 뒷대단원에서 그 이슬람 쪽 애들하고 이제 그 중동 지역 애들 독립운동이나 뭐 민족운동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한 번씩 이쪽에 영국 관련돼 가지고 이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시아 한번 볼게요. 이 아시아는요, 삼촌이 좀 독자적으로 외우는 방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뭔 소리야 할 수도 있긴 있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외워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이쪽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이쪽은 필리핀이고요.
자, 여러분들 그 교과서 보면은 동남아시아 지명들이 아마 꽤나 많이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 너무 당황은 하지는 마시고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지역 같은 거는 한 번씩 삼촌이 설명을 다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자, 요쪽을 우리가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쪽이 인도차이나 반도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고, 여기 밑에를 말레이 반도라고 불러요. 말레이 반도. 말레이 반도라고 부르고, 요쪽이 보면은 수마트라 섬이고요. 이쪽이 자바라는 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섬 하나 더 있거든요. 이쪽을 우리가 보르네오라고 불러요. 보르네오. 이쪽은 지금 인도 지역이고요. 이쪽이 필리핀입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명들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여기 사이 바다 있죠. 여기 사이가 물라카 해협이라는 명칭을 써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보면은 어디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인도차이나 반도, 이 밑에가 말레이 반도, 여기 밑에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여기를 묶어서 인도네시아라고 불러요. 이쪽이 인도네시아, 이쪽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 다 묶어서 인도네시아예요. 이 위에가 필리핀 지역이고 이쪽이 인도 지역, 여기 사이바다를 물라카 해협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쪽에 인도 영국 식민지부터 한번 볼게요. 영국 식민지가 어디냐면, 자, 여기다 영국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영국 식민지예요. 이렇게 영국 식민지. 자, 그래서 어디가 영국 식민지냐면 인도, 여기 사이에 있는 미얀마, 그리고 안에 있는 말레이 반도, 요렇게 영국 식민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프랑스 들어오셔야 되겠죠? 프랑스 식민지가 어디냐면, 색깔 구별되게 적어볼게요. 프랑스 식민지는 인도차이나 이쪽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이쪽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지배한 나라가 뭐 베트남, 캄보디아, 이제 이런 나라들,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런 나라들 주로 지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보이죠? 이쪽 인도네시아. 이쪽 인도네시아는 누가 먹었냐면 네덜란드가 먹었어요. 인도네시아 지역 네덜란드가 먹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필리핀이죠. 필리핀 네모나게 묶어볼게요. 필리핀은, 아이고, 그거 다른 색깔 써야 되겠죠? 필리핀은 누구 식민지가 되었냐면 미국 식민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봤고요. 요거 우리가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지역 있죠?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지역은 지도를 다시 그려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암기 한번 하고 그 다음 거. 자, 어디가 어디를 식민지배했는지 다시 한번 더 복습해볼게요. 자, 아프리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주로 제일 나댔던 나라는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라고 얘기했죠? 그쵸, 영국하고 프랑스라고 얘기했죠. 그 여러분들 왜 그 책에 보면은 여기 아저씨 한 명 서가지고 이렇게 뭐 전선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서양 열강들이 아프리카 침략을 한 거를 상징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위에다가 영국 글자 길게 쓰라고 얘기했다, 그죠? 한번 길게 적어볼게요. 어떻게 적어라? 영국 이렇게 적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영국은 종 내려오니까 얘네들은 무슨 정책? 그쵸, 영국은 종단 정책. 자, 프랑스는 옆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프랑스는 옆으로. 자, 한번 찍고 내려와서 여기 옆에서 프랑스. 그래서 옆으로 가서 얘네들이 무슨 정책? 횡단 정책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명이 여기 알아놔야 되고, 여기 알아놔야 되고, 여기 알아놔야 되고, 여기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국 종단 정책의 시작, 이집트의 수도였던 어디? 여기가 카이로. 여기가 남아프리카 연방조직의 중심 지역이었던 케이프타운.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섬이라고 했죠? 마다가스카르. 그 다음에 여기가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다? 여기가 알제리입니다. 알제리. 알마카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얘네들이 가다 보니까 자,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한번 충돌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 충돌을 일으킨 지점을 우리가 무슨 전투라고 부른다? 파쇼다 사건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여기 파쇼다 옆에 여기 고릴라 때문에 위험한데 여기에 뭐 캐로 들어가더라? 고무캐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 위험한데 고무캐로 들어간 나라 어디다? 어디가 들어가더라?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그렇죠, 벨기에라고 얘기했고요. 이 지역이 뭐라 그랬다? 콩고입니다. 콩고 고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알제리 여기 옆쪽에서 한번 프랑스 옆에 있는데 여기서 누가 와가지고 알짱알짱거려서 싸움 한번 난다고 얘기했어. 누구하고 누가 부딪히더라? 여기에서 프랑스랑 독일 한번 부딪히더라. 우리가 이거를 무슨 사건이라고 부른다? 모로코 사건이라고 부른다. 주로 제국주의 단원에서요, 학교생들이 이쪽에서 문제를 많이 내세요. 아프리카 쪽에서, 아시아 쪽보다는. 자, 그러면 아시아 쪽 지명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요쪽이 인도차이나, 여기 밑에가 튀어나와 있는 데가 말레이 반도, 여기 밑에 다 묶어서 인도네시아, 여기 옆에 있는 섬이 필리핀, 여기 옆에 사이를 물라카 해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지명 위에다가 적으면서 외웠어요. 자, 이쪽에 어느 나라하고 어디, 인도하고 미얀마가 들어가고, 여기 말레이 반도 어느 나라가 잡섰더라? 영국이 잡섰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 저 모양대로 그대로 타고 내려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쪽은 주로 누가 먹었다? 인도차이나 쪽은 프랑스가 먹었다고 했고요. 여기 들어가는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 캄보디아, 이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쪽에 밑에가 어디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기 인도네시아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죠? 인도네시아는 누가 지배하더라? 네덜란드가 식민 지배하더라. 그리고 옆에 필리핀, 네모나게 박스 치라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 식민지가 된다? 미국 식민지가 된다. 원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식민지보다 어느 나라 식민지였다? 에스파냐 식민지였는데 나중에 미국이 팽창되는 과정에서 빼앗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외울 거 기본적으로 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건 뭐냐면 이제 아까 여기 파조다 사건이나 모로코 사건처럼 제국주의 애들이 지네끼리 계속 싸워요.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국주의 충돌도 설명만 쭉 하고 추가 암기 영상은 따로 없으니까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자 한번 잘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뒤에 내용으로 다시 한번. 자, 이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충돌하는 거는요, 크게 두 개 양상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앞에 우리 배웠던 내용만 실제로 보면은 영국하고 프랑스 지네끼리 싸우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제국주의 국가 지네들끼리 싸울 때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냐면요, 일단 영국하고 독일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프랑스는 나중에 보면은 조금 영국한테 접고 들어가는 분위기거든요. 좀 보면은 그 모로코 사건 때도 좀 프랑스가 나중에 그 영국이 프랑스 편 들면서 독일이 좀 으스스하고 도망가는 분위기도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프랑스가 이제 모로코 사건 같은 경우는 지네가 힘드니까 영국한테 헬프미를 쳤던 거죠. 지네를 구제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파조다 사건에서도 보면은 프랑스가 꼬리를 말고 도망가는 형상을 조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제국주의에서 보면은 영국보다 한 수 아래인 느낌이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제국주의 국가를 거의 대부분 다 지고 흔드는 거는 영국인데, 그 영국에 대한 반기를 든 게 좀 독일 쪽이에요. 이게 국가들끼리 대립을 보면 이렇고, 민족 간의 대립을 보면 어느 민족하고 어느 민족이 부딪히냐면 슬라브족하고요, 게르만족이 좀 충돌을 하는데, 이 슬라브족이라고 하는 민족은 지금 국가로 치면은 어느 나라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동유럽 쪽에 있는 러시아 쪽 국가들, 이 슬라브족이고요. 이 게르만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의 스펠링을 그대로 쓰면 이거거든요. 이게 게르만 스펠링이거든요. 이거 어느 나라 스펠링이죠? 그죠? 독일 스펠링이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그 주변 국가들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으로 부딪히면은 슬라브 게르만의 충돌, 그 다음에 영국과 독일의 충돌인데, 일단은 뭐하고 어디가 부딪히는 것부터, 얘네들이 부딪히는 것부터 먼저 보면, 영국은요,
자기들 식민지 지역들을 3개를 묶습니다. 그래서 3개를 묶었더니 전부 다 C로 시작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자기 식민지 지역을 3C라고 부르거든요. 한글로 치면은 전부 다 지역이 키읔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걸 영국을 3C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까 그 식민지 아프리카 때 봤잖아요. 이집트 수도였던 어디 있었죠? 카이로. 그 다음에 저 밑에 남아프리카 그 연맹의 중심이었던 케이프타운.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인도도 먹었잖아요. 인도에서 그때 제일 중요했던 지역이 콜카타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전부 다 공교롭게 다 뭐로 시작하면서 C로 시작하면서 얘네들을 묶어서 이렇게 연방으로 영국은 3C 정책을 펼친 거예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먹은 거죠.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오려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베를린에서 시작을 해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의 수도였던 비잔티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바그다드까지 먹으면서 이 밑으로 점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이 비읍으로 시작된 세 곳, 이거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독일 애들이 실시했던 3B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은, 독일은 점점 남하를 하다 보니까 영국이 만들어놨던 3C 안에 이게 이제 부딪히게 되면서부터 얘네들끼리 조금 으르렁으르렁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아까 독일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독일 꼴배기 싫은 애들이랑 독일 편 들어주는 애들이랑 편이 생겨요. 그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삼국협상과 삼국동맹이라고 부르는데, 삼국협상 왜 해요? 사이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사이를 풀려고 하는 거야? 협상은 풀려고 한다, 그죠? 그래서 삼국협상은 사이를 풀어요. 자, 사이를 뭐 한다고요? 풀어요. 그래서 삼국협상에 들어가는 나라들은 영국과 거의 영국 꼬봉이나 다름없는 프랑스, 그리고 게르만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슬라브족의 나라인 어디? 러시아, 이렇게 들어가고요. 삼국 동맹은 도고이에요. 도고이. 독할 때도 독해가지고 동맹이니까 독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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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응이응, 독오이. 그래서 자,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건데, 얘네들은 사실 여기 있는 국가들 중에 누구를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을 했냐면요, 프랑스를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1차 목표로 삼았던 거는 어디를 고립시키는 거?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걸 1차 목표로 삼았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는 얘네들 다 마음에 안 들겠죠, 그죠? 이 마음에 안 드는데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뭐 슬라브주의하고 범게르만주의, 얘네들 충돌하죠. 그래서 러시아 애들은 슬라브 민족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범슬라브주의야. 독일 애들은 아니야, 우리 게르만 민족이 전 세계를 해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범게르만주의. 이게 일단 충돌을 하고, 영국과 독일은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봤던 것처럼 3B 정책, 3C 정책 충돌을 하고, 이른바 지네들끼리 이제 사이가 아예 안 좋아가지고 으르렁으르렁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상 위치를 보면 삼국협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삼각관계가 구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 정중앙에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요, 독일은 이 안에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이 협상애들이랑 동맹애들이랑. 이렇게 얘네들이 식민지, 경제적인 요인, 식민지 제국주의 때문에 으르렁으르렁 거리다가 나중에 결국 충돌하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중3 단원 세계사 첫 번째 대단원 내용이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삼촌이 아시아 지역하고 아프리카 지역 외우는 거 가르쳐 준 거 있죠? 거기서 어디가 어디를 지배했는지 문제를 나올 때 지도를 두고 지명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지도를 한번 봤으면 해서 그렇게 외웠으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너무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친구들 지금 최고가 아니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도 감사합니다.